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문제가 많은 청와대를 해체하겠다. 그리고 광화문에 집무실을 열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구상이 있었을까? 도대체 광화문 집무실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장면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은 여러 구상안 중에 몇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9층 총리실 자리를 쓰면 되지 않겠나라는 구상이 여러 구상 중에 하나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층 총리실 자리로 대통령 집무실을 갖겠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보다 훨씬 더 더 심플하고 많이 축소된 모습이겠죠. 총리는 일주일 중 사흘 세종청사를 이용해 서울청사를 없애도 공무수행 문제 없다라고 당선인 측 인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서실과 안보실은 어떻게 할까?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4-5개 층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원 30%를 감축하겠다. 사실 지금 청와대가 상당히 좀 비대해졌다. 과거에 비해. 이런 지적들이 일각에선 제기돼 왔거든요. 충분히 옮길 수 있다. 대통령 거처, 정부 청사와 2km 떨어진 삼청동 총리공관 또는 안가, 경호상 관저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가 꾸려지는 대로 1호 사업 가장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방부 계셨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 경호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저 문제도 있어요. 네. 집무실은 정부 청사의 9층 총리실을 통으로 대통령 집무실로 쓰면 되고 4-5개 층을 지금 청와대 여민관을 옮겨오는 그런 방향으로 쓰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관저인데 네. 지금은 그 서초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쓰고 있고 거기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너무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네. 어딘가는 이제 관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총리 공간을 쓰겠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그 총리 공관이 그렇게 경호상으로는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삼청동 공관인데 그 굉장히 좋긴 한데 길 건너편에서 마당 같은 것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네. 담벼락을 아주 높게 세우거나 그 다음에 그 삼청동 총리 공관은 그 삼청동 길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삼청동에 안가 같은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관저로 괜찮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들도 하던데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용산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용산에 국방부가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맨날 TV 화면에 나오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국방부가 제 기억에 한 18만 평 되거든요. 그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다음 그 안에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방부나 아니면 이제 미군들이 그 평택으로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 용산 같은 데도 괜찮은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저보다도 그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 벙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중요한 국가적인 아주 긴급 사태가 있을 때 그 벙커와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벙커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만약에 진짜로 윤석열 그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당선되는 모든 대통령들이 거의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도 꼭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스템을 갖춰놔야 한다는 네네.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 밑에 벙커가 있었어라고 의아하시는 국민들도 아마 많으실 거고 군사적으로도 또 안보적으로도 보안 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이 국가 안보적으로 위기 시에 청와대 지하에 있는 벙커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제 보안과 안보와 관련된 강요들이 대통령과 함께 모여서 실시간으로 긴급 회의를 하는 장소로도 쓰이는 굉장히 안보상으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부 청사 지하에는 현재 이제 그런 벙커 같은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어떤 실무적인 문제도 필요하다라는 게 정익진 변호사 역시 국방부 출신답게 그런 보안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셨군요. 예, 아마 선거 때도 이러한 내용들 경호부터 이 안보 등에 대한 지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인수위가 이제 꾸려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런 일들을 검토하게 되는 상황들을 거치게 될 거고요. 청와대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겠죠. 특히 선거 당시에는
영빈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 있는 정상들이 오게 됐을 경우라든지 네. 활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들은 또 청와대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지하 벙커도 사실은 뭐 굳이 정부 청사에서 청와대 밑에 있는 지하 벙커를 폐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헬기장도 마찬가지고 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완전히 다 무력화시키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격이 없는 소통과 또 참모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들을 더 개방형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니까 이걸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나머지에 관련돼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들에 대한 활용 문제는 이제 인수위에서 충분히 현실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5월 10일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예. 정부에서 정말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부의 기본적인 틀을 잘 갖춰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병민 대변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이었기도 하고 지근거리에서 모든 유세를 이제 동행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언론 보도 추측상 김병민 전 대변인도 이제 인수위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앞서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광화문 집무실 사용 구상 이게 이제 언론 보도들과 취재들을 종합한 내용인데 어느 정도 비슷합니까? 맞습니까? 9층의 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쓰고 청사에 비어 있는 4-5개 층을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이용한다. 이 구상이 비슷합니까? 글쎄요, 그 내용은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예. 또 대통령이 쓰게 되는 관전은 어디로 가게 될지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온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사실 인수위에 꾸려지게 될 그런 실무적인 사람들의 역할들이 없을 수 있겠죠. 실무적인 검토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미 우리가 후보 시절 공약으로도 충분히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예. 일부 종합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인수위가 실질적으로 구성돼서 하게 되는 역할들을 차분히 지켜보시면 가장 국민들께 열린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